법륜 스님께서는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사랑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3살까지는 헌신적인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사춘기 때는 지켜봐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흔히 사랑을 이유로 아이의 삶 깊숙한 곳까지 개입하려 합니다. 어릴 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던 습관이 사춘기가 지나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지, 어디에 취직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까지 부모가 정해주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하지만 법륜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이유로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워주는 것이지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3살까지의 헌신적인 사랑은 아이에게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는 기본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 사춘기 때에 지켜봐주는 사랑은 스스로 부딪혀도 괜찮다는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은 뒤의 냉정한 사랑은 아이가 더 이상 부모를 방패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기서 냉정함이란 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호함을 말합니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힘들면 응원은 해주겠지만 대신 해결해주지는 않겠다. 이런 태도가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그 냉정함 덕분에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가 이 시기를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20살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초등학생 돌보듯 챙기고 사춘기처럼 감정적으로 부딪힙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대주면서도 아이의 결정을 믿지 못하고 실패할까 두려워 모든 위험을 대신 막아주려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가 아무 결정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의지가 없니? 하고 야단치지만 사실 그 의지를 키울 기회를 부모가 빼앗아온 셈입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자식 사랑에도 때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때 물을 줘야 하는 나무처럼 사랑도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면 평생 정서적 허기를 느끼고, 사춘기 때 너무 간섭하면 반항이나 위축으로 나타나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정을 끊지 못하면 책임감과 자립심이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냉정해져야 할 때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에게 의지하지 말고 기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아이도 자기 인생의 업을 짓고 그 업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때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로워집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부모들이 반발합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냉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정을 끊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릴 때는 정말로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가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낌없이 안아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함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사랑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지켜봐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실패하면서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부모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춘기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자기가 직접 해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모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발로 걸어가려 합니다.
주체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뜨겁다, 만지지 말라고 하면 한 번쯤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항합니다. 부모가 일찍 자라고 하면 내가 언제 잘지는 내가 정한다고 맞섭니다. 이럴 때 많은 부모들이 당황합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럴까? 예전에는 말을 잘 들었는데 하면서 더 강하게 통제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대응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뿐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부모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아이가 늦잠을 자고 게임만 하고 성적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힙니다.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억지로라도 책상 앞에 앉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부모가 참지 못하고 개입하면 아이는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실패를 경험해봐야 나중에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법을 터득합니다. 부모가 그 작은 돌부리마저 다 치워버리면 아이는 평생 부모라는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수행과제는 입을 닫고 눈만 뜨는 것입니다.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 같은 부모이고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너는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결국은 바른 길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세 번째 시기, 2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냉정하게 정을 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대목에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리 다 컸다지만 어떻게 자식에게 냉정하게 합니까? 대학 등록금도 대줘야 하고,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줘야 하고, 결혼할 때 집도 해줘야 하잖아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일 수 있습니다. 20살이 넘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야생의 동물을 보십시오.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겨날 수 있게 되면 어미 새는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냅니다. 매정해 보이지만 그래야 새끼가 하늘을 날고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미 새가 아이고 내 새끼, 밖은 위험해하며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준다면 그 새는 영영 날지 못하고 둥지 안에서 굶어 죽거나 맹수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이 되면 부모는 자식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분화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인연을 정리한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사랑은 무관심이 아니라 독립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제 너는 성인이니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부모로서의 기본 의무는 끝났다. 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관계의 성격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성인 대 성인, 독립된 인격체 대 인격체로 만나야 합니다. 마치 옆집에 사는 젊은 청년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옆집 청년이 늦게 일어나든 방을 어지르든 우리가 간섭합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끔 밥이나 한 끼 먹으면 그만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그런 마음을 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형편이 되어 도와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20살까지 키웠으니 기본적인 부모의 역할은 다 했다.
이후의 선택은 내 몫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보태준다면 차용증을 쓰고 갚게 하거나 장학금처럼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돈의 무게와 책임을 배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부모 그늘 아래 사는 캥거루족이 넘쳐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안쓰러워 놓지 못하고 자식은 세상이 두려워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갉아먹는 병든 관계입니다. 부모는 노후 자금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다 쓰고 자식은 나이 40이 되어서도 제 앞가림 하나 못하는 무기력한 어른이 됩니다.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며 부모를 원망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사랑해서 도와줬는데 왜 원망을 들을까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자식을 지원하면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노후 자금 깨서 너 집 사줬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런 기대를 간섭과 구속으로 느낍니다. 누가 해달라고 했어? 엄마 만족으로 해준 거잖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이게 다 제때 탯줄을 끊지 못해 생긴 업보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20살이 되는 순간부터 마음의 끈을 조금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방을 구하고 스스로 계약서를 쓰고 스스로 월세를 내보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생을 좀 하겠지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알바비가 밀리면 발을 동동 구를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돈의 가치와 노동의 무게, 그리고 부모의 수고를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심 어린 감사와 책임감이 싹 틉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행복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를 보면 대개 자기 삶이 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내 인생에 뚜렷한 목표와 즐거움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을 자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자식의 성취를 나의 성취로 착각하고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대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의 중심을 잡고 행복하게 살면 자식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는 여유 있는 태도가 나옵니다. 자식이 명문대를 가든 못 가든, 대기업에 들어가든 동네 가게에서 일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아이의 인생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을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은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인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따뜻한 품이 되어 주십시오. 사춘기 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저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바람이 되어 주십시오. 시기마다 달라지는 이 사랑의 기술을 익힐 때 부모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내 품을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워 세상에 내보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고 제 살 길 찾아 바쁘게 산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시면 됩니다. 가끔 자식이 찾아오면 반가운 손님 대하듯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여보내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맑고 향기로운 부모-자식 관계의 완성입니다. 부디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볍고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숙제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묻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나의 온 힘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의 성적, 아이의 진학, 아이의 취업, 아이의 결혼이 곧 자신의 인생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자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문득 삶이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라는 물음이 따라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삶의 이막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나를 다시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지 천천히 묻고 답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미루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봉사 모임에 나가 이웃들과 어울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야 내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요? 이제 늙었는데 그냥 애들이나 잘 되는 거 보면 되죠. 그러나 이런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체념과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포기할수록 자식은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 인생을 다 빼앗은 건 아닐까? 하고요.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에 충실할수록 자식은 더 자유롭게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며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의 기대를 짊어진 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나도 내 인생이 바쁘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어른이 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이제 너와 상관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언제든 돌아와 쉬어갈 수 있는 기지를 남겨두되 거기에 눌러붙어 살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부모의 집은 항상 환영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다시 나가야 하는 곳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찾아왔을 때 잔소리보다 환대를 먼저 보여야 합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냐고 따지기보다 왔구나,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에도 대신 답을 내려주려 하기보다 내 생각은 어떠냐고 되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면 부모와 자식은 점점 친구처럼, 동료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결국 관계를 의존에서 연결로 바꾸는 일입니다. 의존 관계에서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연결된 관계에서는 각자가 자기 발로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언제든 서로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할 일은 감독이 아니라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직접 공을 차는 사람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경기 내용에 불만이 있어도 심판에게 달려가 경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응원하고 박수치고 때로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관객의 역할입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자식을 조종하는 에너지로 쓰지 말고 기도와 응원의 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책임질 힘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비는 것입니다. 언젠가 자식도 부모가 됩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이 했던 방식 그대로 자식을 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사랑의 방식이 다음 세대의 사랑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집착으로 아이를 묶어두면 언젠가 그 아이도 또 다른 아이를 집착으로 묶어둘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놓아주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의 방식이 대물림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놓아주는 일입니다.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냥 사람으로서 잘 살아보자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참았던 웃음, 미뤄두었던 여행, 마음, 한켠에만 접어두었던 취미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향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너를 붙잡지 않겠다. 대신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등불이 되어주겠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은 네가 책임져라.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건넬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진짜 어른 대 어른으로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편안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부모는 노년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식은 두려움 없이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만큼이나 잘 놓아주는 건 역시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키우느라 애쓰신 손을 조금씩 풀어주십시오. 그 손을 펴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써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이며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때에 맞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는 일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참았다가도 내일은 또 예전처럼 간섭하고 싶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과 행동이 정말 이 아이의 독립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만약 내 불안을 위해 나서려는 것이라면 잠시 멈추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혼자 못 산다는 생각만 심어줍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말할 때 대신 해결해주기보다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도 이건 네가 넘어야 할 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도 부모인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임에는 제때 내려놓을 책임도 포함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책임이지만 이미 스스로 먹을 수 있는데도 계속 떠먹이는 것은 간섭입니다. 성인 자녀의 진로 소비까지 대신 떠안는 건 역시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제는 좋은 부모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일을 대신 해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고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감독이 아니라 관객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경기장 안에 뛰어들어 공을 차는 사람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박수치며 지켜보는 사람 말입니다. 자식을 놓는 과정은 부모 자신이 부모 역할에서 내려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대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와 공부, 관계들을 다시 꺼내보고 자기 삶의 이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갈수록 자식은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을 놓아주는 것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수준을 의존해서 존중으로 올리는 일입니다. 손은 놓더라도 마음까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나는 내 삶을 잘 살겠다. 너도 내 삶을 잘 살아라. 우리는 서로의 짐이 아니라 서로의 응원자가 되자. 이 약속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느껴지는 날, 비로소 부모도 자식도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서로를 붙잡고 상처 주던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의 삶을 축하해주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